술탄과 칼리프 20화. 우리 집. 실례합니다. 으악. 이게 누구야? 옆집 마녀 아니야? 그럴게요. 우리 집엔 웬일이지? 작가님, 들어오세요. 대문은 자동 잠금돼요. 야식으로 먹기 좋은 어묵탕. 방금 끓여왔어. 혹시 몰라서. 단 것 좋아해. 케이크하고 초콜릿도 갖고 왔는데 두고 먹으라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단 것이 필요한 법이야. 제가 우울한지 어찌아시고. 뭐, 척하면 삼천리지? 딱 보면 모르나?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감히 초인종을 누르겠어. 안 그래? 역시. 작가님. 맞아요. 오죽하면 제가 술을 다 사달라고 했겠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그래. 여기 식혜도 있어. 술 대신 이것 마셔. 우리 동네에선 단술이라고 하는데. 작가님. 지방분이세요. 몰랐네. 난 경남 출신이야. 대학 때부터 서울로 와서 여태 지내는 거야. 자 마셔. 시원하지? 얼음 동동 식혜. 맛있네요. 요즘 입이 써서 단맛도 모르고 지냈는데. 저런. 대체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러려고 나 찾은 거잖아. 실은 몇 달 전, 제가 호기롭게 큰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그게 채택되었어요. 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결과가 무척 나빠서 제가 책임을 지고 퇴사했어요. 어제 사직서 내고 모레 후임이 오면 월말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지금 출근하는 것도 정말 죽을 맛이고. 후임 인수인계만 아니면 차라리 안 나가고 싶어요. 눈총이 따갑거든요. 회사에서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군. 그래서 혼자 책임지고 퇴사했다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박사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을 벌어야 해서 입사했어요. 벌어서 공부하려고. 그런데 막상 퇴사하려니 공부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공부하는 건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기만 하는 거고 공부 마친다고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공도 사학과고 학비는 그동안 모았지만 그 이후는 전혀 준비가 안 되었어요. 박사 마치면 학교에서 일을 찾아야 하는데 교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게 안 되면 그야말로 나이만 들고 학력만 높아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취업해야 하나, 공부해야 하나 고민이라서 이런 일 의논할 상대가 없어요. 친구나 동료들은 다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고 결혼한 친구들은 더더욱 저랑 다른 환경이라 의논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자넨 뭘 하고 싶냐고. 미래 걱정을 안 해도 되면 공부를 하고 싶죠. 하지만 공부만 하다 평생 백수 노총각으로 늙을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하면 끔찍해서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취업해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울 수 있겠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 덕분에 다른 것들을 포기했지. 하나를 얻으면 나머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해. 그래서 가장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뭘 선택하든지 후회하는 부분이 있거든. 평범한 직장, 가정을 갖고 싶으면 공부를 포기해야지. 공부를 선택했으면 안정된 직장과 가정은 못 가질 수도 있고. 총각 집은 부유한가? 아니요. 지금 아파트 전세 해주신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더 손을 벌릴 형편은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는 빨리 결혼해서 안정하길 바라세요. 제가 잘린 줄은 모르고 계시고. 혹시 장남, 장손인가? 장남이긴 한데, 장손은 아니고, 아버지가 둘째시고 큰아버지도 아들이 둘이고, 우리 집도 아들이 둘인데, 저는 이렇고, 동생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여자친구도 있고요. 나 때문에 결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빨리 선보라고 하시고, 정말 사면 초가예요. 자자.
어묵탕 다 식겠네. 좀 먹어. 먹으면서 생각해. 야, 맛있어요. 작가님.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게 무슨 요리야? 포장지에 적힌 대로 조리만 하면 되는 반조리 식품이잖아. 초등학생들도 다 만들 수 있어. 나는 귀찮아서 손이 많이 가고 시간 걸리는 요리는 안 해. 그래도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것이 싫어서 배달 음식도 잘 안 시켜 먹으니까 요리 비슷하게 해서 먹지. 장은 인터넷으로 보고 배달 시간까지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나갈 일 없어. 외부인 올 일도 없고. 그러시군요. 나는 거의 도시락집과 편의점을 이용하고 얘들은 사료만 주고 요리 잘 못해요. 귀찮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해 먹는 것과 사 먹는 게 별 차이도 없어요. 둘만 되어도 해 먹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하는데 전 혼자니까요. 그래서 주로 도시락을 사 먹는다고. 그렇죠 뭐. 한동안은 편의점을 돌면서 도시락을 섭렵했는데 요즘은 도시락 전문점을 이용해요. 편의점 도시락은 간이 짜고 달고 강해서 금방 질리거든요. 하하. 나는 반조리 식품을 주로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조리 과정과 설거지는 해야 하지만 그 정도도 안 하면 나는 정말 운동 부족이거든. 운동은 거의 안 하지. 그래서 지금 몸매가 이 모양이야. 원래부터 뚱뚱했던 건 아니야. 집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래. 정말이지? 작가님. 글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좀 하셔야 하지 않나요? 몸매를 떠나서 건강이 걱정 안 되세요.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으세요. 하긴, 국가에서 2년마다 검진하라고 통지 오잖아. 그건 하고 있어. 의사는 운동 부족이라고, 대사증후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역시, 운동하셔야겠네. 저는 주말마다 칼리프랑 산책하니까요. 그때 둘이 같이 뛰어요. 제법 운동이 되거든요. 이제 백수 되면 매일 하려고요. 집안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이고, 땀이라도 흘리면 좀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집 밖엔 거의 나가지 않아서, 원고도 다 이메일로 보내고, 출판사도 거의 나간 적이 없어. 인터뷰도 전화나 메일로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극히 없지? 그러고 보면 옆집 총각이 제일 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얼굴 많이 본 사람은 내 가족 외에는 없어. 그리고 가족도 멀리 있으니까 거의 못 보지. 명절에도 안 내려가니까. 명절엔 가셔야죠. 작가님. 가봤자 왜 시집 안 가냐고 닥달만 하고 서로 얼굴 붉힐 일뿐인데 각자 사는 거지? 이 나이쯤 되면 거의 포기하셔요. 40살까지는 매주 선보라고 난리시더니 이제 50이니까 포기하셨지? 생각보다 많이 잡수셨네요.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40은 넘었을 거라 짐작했지만 저는 32살이거든요. 아유. 정말 가장 예쁘고 건강할 때구먼. 난 그땐 날아다녔어요. 지금보다 20kg은 적게 나갔다고. 아닌가? 15kg인가? 살이 좀 빠지시면 훨씬 더 젊어 보이실 텐데. 안타까워요. 작가님. 저랑 칼리프 산책할 때 같이 나가보시는 건 어때요? 사람 많은 시간이 싫으시면 새벽이나 밤중은 어때요? 전 앞으로 시간 많은데.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겠지만 총각이 혼자 있다가 더 우울해할까봐 걱정돼서 같이 운동해야겠네. 자네는 언제가 좋아? 난 역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 좋아. 새벽도 괜찮고, 한밤중도 괜찮아. 그럼 새벽이 좋겠어요. 밤엔 연인들이 데이트를 많이 해서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나도 샘나고. 작가님도 외부인들에게 눈에 띌 거고.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편이 좋으시죠. 물론.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싫어해. 그럼 새벽 몇 시쯤 정할까?
아직은 추운 겨울이니까 6시, 여름엔 5시. 그렇게 하죠. 새벽 운동을 하면 혹시 나중에 출근하더라도 계속 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나도 가능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네요. 알았어. 그럼 대문 앞에서 매일 아침 6시에 보자고. 네, 작가님. 오늘 일부러 바쁜 시간 내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요즘 많이 기가 죽어서. 실은 여자친구 비슷한 사람도 만났는데, 직장에서 잘리는 바람에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퇴사했다는 말도 하기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휴. 속상해요. 이제 겨우 여자친구가 생기려던 참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저런. 그랬어. 속상하겠네. 지금 보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네. 어쨌든 갈게. 내일 아침 6시. 대문 앞에서 보자고. 네. 작가님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뵈어요. 현관문 잠금. 칼리프. 들었지? 집사가 직장에서 잘려서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민키 엄마를 못 만나는 거였던 거지? 생각보다 민키 엄마를 좋아했나 보네요. 하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자신은 직장에서 잘리면 공무원 여자친구에게 떳떳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아직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여자친구 만나고 사귀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이런. 우리 집사 불쌍해서 어떡해요. 큰일이네. 그래서 지금 민키 엄마 대신 옆집 마녀에게 신세 한탄하고 같이 매일 운동하러 다니겠다는 거 아냐? 지금으로 봐선 주말 오후에 산책하러 가는 일상 대신 매일 새벽 운동으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운동 파트너도 민키 엄마 대신 옆집 마녀 작가로. 이것은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아닌데. 앞으로 민키 엄마를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집사가 스스로 당당하다고 생각되는 직장에 새로 취업하기 전까지는 안 돼. 어서 취업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옆집 마녀와 같이 운동 못하지? 그리고 다시 민키 엄마랑 운동하고 대화하고 데이트하게 만들어야 해. 저도 그러고 싶긴 하지만 형님. 우리가 무슨 재주로 집사를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죠. 이 일은 부모 형제, 은사님도 도와주기 힘든 일인데요. 정말 죽겠네. 누님. 하늘에서 보고 계신 거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죠? 누님. 우리 집사가 정말 걱정된다면 좋은 곳에 취업시켜 주세요. 이러다가 마녀에게 홀라당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집사가 옆집 마녀에게 홀라당 넘어갈 만큼 마녀가 예쁜 것도 아니고 나이도 엄청나게 연상인데, 설마 집사가 그렇기야 하겠어요. 집사도 눈이 있는데, 아무리 백수라지만. 형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우리 집사는 외모에 민감하다고. 아무리 봐도 옆집 마녀는 절세미녀는 아니잖아요. 뚱뚱하고 늙고 성격도 이상하고 여자로서 매력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집사는 정상이 아니니까.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예쁜 공무원인 민키 엄마가 부담스러운 거야. 반면에 마녀는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당당하게 데이트 신청도 하는 거잖아. 아침 운동이 데이트 신청인가요? 그럼. 넌 그게 무엇으로 보이는데? 다 그렇게 작업하는 거지? 그것도 단발성 데이트도 아니고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냐? 새벽 운동은 나중에 취업해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다가 정이라도 들면 어떡하라고? 마녀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지? 원래 노처녀고.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을 거야? 보아하니 남자친구도 없었을 것 같아. 그 성격에. 그 외모에 누가 마녀랑 사귀었겠어. 상황이 심각하군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이 다 무의미해지는데요. 그래도 형님, 너무 앞서가지는 말자고요.
정말 편안한 옆집 누님이라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겐 말 그리 쉽게 못해요. 떨려서. 내가 보기에도 민키 엄마를 좋아했던 것 같네요.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참 보기 좋았는데 앞으로 민키 엄마를 볼 수 없다니 좀 아쉬운데요. 민키도 못 보고. 민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는 거냐? 전 잘 모르겠어요. 형님. 그래도 이렇게 속상하고 힘든 시기에 의논할 상대가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집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복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작가님. 상쾌한 아침이죠. 응. 잘 잤어. 옆집 총각. 자 어디로 가면 되지? 칼리프가 새벽에 깨웠더니 정신이 없네요. 항상 산책하는 공원으로 가요. 지금 시간엔 거의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도 이 시간은 처음이긴 한데. 한번 가보죠. 뭐? 자 칼리프. 정신 차리고 가자. 공원. 아직은 겨울이라 그런지 이 시간에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작가님도 마스크를 쓰시고 모자를 쓰시니까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은 얼굴 노출하신 적이 거의 없어서 아마 마스크를 벗어도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안 그래요? 작가님. 하긴 내 얼굴을 노출시킨 일은 없어. 사진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얼굴을 보이기 싫은 것뿐이야. 지금은 그래도 여름엔 더워서 마스크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지. 아냐? 여름에도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다닌다고. 그러면 되겠네. 뭐, 그러시던지요. 어쨌든 밖에 나와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니까요. 저도 이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게요. 정말 얼마 만에 바깥 외출인지 모르겠네. 바깥 공기는 이런 거구나. 새벽 공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간 공기의 맛이 다르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나도 새벽 공기는 거의 마신 적이 없어서 정말 상쾌해요. 1시간 정도 운동하고 들어가도록 하지. 나도 평생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와서 몸이 놀랄 것 같아. 그렇게 많이요. 난 30분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원하시면 1시간 하죠. 뭐? 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40분 이상 땀이 날 때까지 해야 운동 효과가 있대. 그래서 1시간은 하려고. 이번 기회에 살도 좀 빼고 대사증후군도 고쳐야지. 하하하. 그런 야무진 목표가 있으셨구나. 아며. 그러셔야죠. 이왕 어렵게 시작한 거. 확실히 하자고요. 작가님. 원래 체중 15kg 빼는 거였죠. 목표 체중에 도달하시면 제가 한턱 크게 쏠게요. 비록 백수지만 내가 15kg을 빼면 내가 크게 쏠게. 정말 기대된다. 예전 몸매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야. 어머. 생각만 해도 기쁘다. 열심히 해야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총각. 아무리 그래도 나 혼자서는 새벽 운동 못 하겠어. 내가 15kg 뺄 때까지라도 도와줘. 부탁해. 대신 내가 아침 먹을 때 와서 같이 먹어도 좋아. 매일 도시락만 먹는 것도 안 좋아. 그리고 생활비도 없을 거고. 세 끼는 안 되더라도 아침밥은 같이 먹자. 정말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한 횡재인데요. 집밥을 먹은 게 대체 얼마만이지? 정말 신난다. 야호. 반조리 식품이라니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 아니요. 기대할 거예요. 와하하.